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장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뻔뻔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겨레 박해일 장필수 기자입니다. 네, 누가 장필수 기자 방송하는 거 보고 네. 뻔뻔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방송 뻔뻔하게 해야죠. 네, 그래야 가진 더 게 좋은 것 그것밖에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인보우 뉴스에서 전하는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기사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그루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접근을 해서 좀 친절하게 접근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을 산 다음에 길들이는 거죠, 그 사람을. 그리고 고민도 털어놓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친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성범죄에 이용하는 방식이 네. 그루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채팅 앱이라든지 아니면 네.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랑 접근을 해서 이제 친해진 다음에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해지게 길들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결국 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예. 보내도록 요구하고 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루밍이라는 게 사실은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네.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성범죄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 때문에 신고자들이 제대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네, 합니다. 아청법. 이 아청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에 연루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를 대상, 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죠. 비자발적이거나 그래서 성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발적이다 그럼 대상, 네.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 그럼 피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대상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면 네. 뭐 보호 관찰이라든지 뭐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될 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뭐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상담과 치료에 있어서도 지원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으로 판단이 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네. 아동 뭐 청소년 성매매 같은 경우는 뭐 가난이라든지 뭐 가정 환경의 뭐 그렇죠. 문제 그리고 본인이 성매매를 네.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가정 폭력 등 이런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사안을 바라보기 힘든데 네. 현행법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또는 피해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해서 이제 지원도 다르고 네. 그리고 처분도 다르게 한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가출한 지적 장애 아동이 뭐 채팅 앱을 키고 네. 뭐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성폭력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본인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경찰이 성폭력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성매매로 수사를 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피해 아동이 된 게 피해 청소년이 된 게 아니라 대상 청소년이 네, 돼서 맞습니다. 뭐 처벌을 받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해자도 너 신고하면 이게 너도 성매매를 한 게 돼가지고 너도 처벌을 받을 수 네, 있어라고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 무서워서 신고도 못 하게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아니면 네. 독일, 일본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18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국제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기사의 댓글은 뭐 어떤 것들이 달렸나요? 네, 일단은 가장 이번 기사를 놓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문제점이 된 네. 대상 아동 청소년의 이런 이제 문구를 없애는 개정안이 사실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나 피해를 나누지 말고 네, 다 네. 피해로 보자.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이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사실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면 네.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자르고 누가 아청법을 통과시키지 않는지도 다 체크해서 공개하라는 네. 비판의 목소리 있었고요. 일 안 한다는 국회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아청법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청법이 국회에 잠자고 있던 이유가 국회의원 자기네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본인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개정된 아청법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빨리 국회가 정상이 돼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레인보우 뉴스 두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타다, 여러분들 이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타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기존 타다와 택시업계의 논쟁을 보면은 이게 여객 운송 사업이냐 아니냐의 네. 여부를 두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겨레 단독 기사를 보면 이게 또 불법 파견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하는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고용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한 10% 정도 되는 게 파견직을 이제 네. 고용해가지고 10%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 정도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객법에 저촉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이 타다가 여객법상 이제 여객 운수 사업이다라고 보면은 이 파견 자체가 불법 파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택시나 아니면 버스 이런 것들은 이런 하청이나 이런 네. 하도급으로 고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법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타다가 뭐 여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객법이 아니다, 요게 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 도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타다의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타다가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이 위장 도급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네. 뭐 장필수 기자는 좀 타다 타보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이용한 건 아니고요. 네. 친구 따라서 한 2번 정도 타봤는데 네, 어땠어요? 차가 일단 새 차고요. 그리고 그렇죠. 새 차라서 좋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데 저도 한 두세 번 타본 것 같은데. 네, 근데 내부도 되게 깔끔해서 뭐 이미지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 뭐 네. 깔끔하다 그렇게 받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타다에 대한 편리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네. 그래도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네. 부분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타다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타다가 뭐 이런 방향이든 저런 방향이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지적하면서 뭐 타다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무책임한 태도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이제 저는 택시 기사님들 네. 비판하는 댓글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군요. 비등비등했는데요. 네, 제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뭐 무책임한 태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생 기업이고 스타트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고려하는 요소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댓글들을 먼저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뭐 택시의 서비스 질과는 별개로 타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얍삽하고 부도덕한 행태다. 네. 그리고 타다는 공유 경제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고 아주 너그럽게 봐줘도 공유 플랫폼 정도라면서 뭐 택시에 대한 네. 불만이 높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걸 그냥 두는 건 문제라고 말하는 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한번 택시 타고 가다가 타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타다를 뭐 탔네 어땠네 이런 얘기를 예.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너무 이제 화를 내시면서 예, 다음부터 사실은. 택시를 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빨리 결론이 나와가지고 네.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좀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보이는 게 조회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한 70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리진 않았네요. 그러나 오늘 뉴스가 풍년이네요. 대풍작. 네, 아디름님 항상 이분 많이 와주시는 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뉴스가 많다고 언급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내부자이신지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에 집착하지 네, 말라는. 죄송합니다. 예, 네. 저희를 질타하시는군요. 네, 한결의 라이브 갈수록 좋아지네요. 네, 삐약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핵심 기사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이거는 국가정보원 관련된 뉴스인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테러방지법이 있었잖아요. 네. 2016년에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이게 네. 올라갔고 그래서 이거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은 절대 악법이라서 통과되면 안 맞습니다.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무려 9일에 걸쳐서 이제 무제한 토론했죠. 네, 맞습니다. 시간을 두지 않고 어쨌든 계속 토론을 이어간 필리버스터를 계속했는데 결국
통과가 됐어요. 맞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 이 테러 방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원이 뭐 개인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통신 정보라든지 아니면 네.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3천여 건 정도 수집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 때문에 굉장히 테러 방지법이 악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뭔가 감청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굉장히 그렇게 강력하게 막았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별로 좀 미온적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당시 네. 국회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9일 동안 거의 네. 집에 못 가고 열심히 집에 가고 취재하셨어요. 싶었어요. 네. 네, 그랬군요. 근데 사실 정말 네. 아쉬운 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눈물 섞인 연설을 토해내던 그 모습이 사실 저는 눈에 선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억이 나요. 네, 네. 이런 기사에 나온 민주당의 모습 조금 낯섭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당이 된 다음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네.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맞습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네. 좀 없다라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기사를 보면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 된 이후에 이제 테러 방지법 뭐 개정이라든지 뭐 폐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민주당 관계자의 멘트를 실었는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테러 방지법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라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라는 게 이유인데 뭐- 이게 민주당 관계자의 멘트인가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좀 여쭤보시고 싶고 지금 네, 다들 뭐 장관으로 저도 계신 여쭤보고 분들도 싶네요. 계시고요. 네.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거 꼭 보시고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 악용 소지가 굉장히 큰데 요거 관련된 댓글은 좀 어떤가요? 네, 뭐 한겨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여야 정치가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진정성이 없으니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이네요. 네, 또 반면에는 뭐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테러 방지법에 폐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이고 꼭 북한뿐 아니더라도 테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감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조건, 어떤 맞습니다. 조건일 때 감청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중요한 기사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이거는 한겨레, 교육청, 징검다리 공동체가 이제 세 개 기관이 이제 공동 주관한 2019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국제 포럼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가 2016년에 촛불 시위 겪은 다음에 네. 이 민주주의 담론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을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냐라는 방법에 관한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명이 거트 비에스타 아일랜드 메이누스대 교수. 죄송합니다. 기네요. 이름이 되게 기네요. 네, 비에스타 교수라고 할게요. 비에스타 네네.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하면 정당이 뭐고 우리가 정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사 진행이 되고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게 이제 정규 커리큘럼 과정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서 그칠 것 같은데 이 교수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민주주의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네. 멘트를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동을 침범할 수 있죠. 자유, 평등, 연대라는 세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타협과 자기 제한 혹은 자기 통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이런 자기 제한을 익히기 위해 민주주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이 민주시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받아본 적 있나요?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암기 교육에 이제 특화된 인재였고, 네, 저도 약간 그런 네. 세대인데.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다소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는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좀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뭐 이제 자기 제한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뭐 정원 가꾸기라든지. 맞아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네, 동물 네. 키우기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단순 생태 교육인 것 같은데 좀 이런 수준을 넘어서 좀 내적 성장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설계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식물 예. 키우기가 사실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물을 줘도 죽을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맞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기사 많이 댓글이 안 달렸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요. 네. 저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의 댓글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일부러 그것만. 네. 읽어드리면요. 네. 식물과 동물을 기르면서 인성과 절제력이 길러진다는 건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무분별한 학교 선택이 부익부 빈익빈 심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감하고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갈등의 정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리다라고 하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정치권에서 타협을 하면은 이 타협 안에 우리가 진 거다. 우리가 이만큼 내준 거다. 그래서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정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댓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결에는 노잼이 매력입니다. 노잼 매력. 네, 저희가 그만큼 노잼이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노잼, 노 스트레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레인보우 뉴스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 레인보우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이어집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